예, 마님. 안녕하세요. 돌쇠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오전 프라이데이에 실린 기사인데요. 제목은 스가 총리가 외무 관료들에게 고함치다. 백신 외교 실패의 뒷면입니다.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서 방미 목적이 바이든을 만나는 것보다는 화이자 CEO를 만나는 것에 있었다는 것과 만남이 불가능해진 순간 불같이 고함치며 광란한 스가 총리의 모습을 폭로한 건데요. 내용과 반응 차례로 보겠습니다. 통 크신 구독, 좋아요. 4월 17일 미일 정상회담을 위해 방미한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목소리를 높인 것은 워싱턴 시간으로 오전 6시가 조금 넘은 이른 아침이었다. 뭐 CEO를 만날 수 없어? 어째서? 아베 정권의 관방장관이었던 당시를 방불케 하는 엄청난 노성이었다고 마침 그 자리에 있던 외무성 관계자가 증언한다. 일찌감치 그의 방미가 짝사랑 외교라며 조롱받고 있는 스가 총리지만 진짜 의중에 있던 사람은 바이든 대통령이 아니라 화이자사 최고 경영 책임자 엘버트 블라였던 것이다. 미일 정상회담 이외에 방미 시의 서프라이즈를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백신의 입수는 세계 각국의 리더에게 있어서 최대 중요한 과제죠. 방미 때 화이자사 CEO와 투샷을 연출해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스가 총리는 이를 비밀에 붙이고 있었지만 이 투샷 계획이 빗나가자 워싱턴에서 끝내 대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일하는 정권을 전면에 내세운 스가 총리에게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다. 구체적인 사안을 외무성 관계자가 밝혔다. 스가 총리는 엘버트 블라 씨를 만나 악수를 나누고 회담에 임해 상담 성사라는 일련의 장면을 일본 동행 취재단과 각국 언론에 보여 세계에 알리자는 시나리오를 그렸습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고이즈미 전 총리, 아베 전 총리를 뛰어넘는 일대 정치쇼가 될 텐데 말이죠. 외무성은 그 실현을 위해 전력하였으나 각국의 백신 공급 계획에 불공평하다는 의심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대면 회담이 무산됐습니다. 그래서 첫머리의 새벽 노발대발이 나온 것입니다. 현재 일본의 백신 계약 상황을 합계하면 일본 인구를 웃도는 인원수만큼 우선 확보되어 있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서 승인된 것은 화이자사 백신밖에 없다. 더구나 계약해놓고도 현물은 도착하지 않았다. 백신 확보의 치명적인 지연으로 인해 우선 접종하기로 했던 의료인 480만 명의 1회 접종률은 36%대, 2회 접종이 완료된 경우는 18%대에 그치고 있다. 4월 12일부터 시작된 고령자 3,600만 명에 대한 접종은 단 0.2%, 약 7만 5천 명, 2회 접종은 0%인 것이다. 이래서는 노인의 생명을 지킬 수 없고 64세 이하의 일반인은 언제까지나 차례가 돌아오지 않는다. 백신 확보뿐만이 아니다. 접종 계획도 지지부진하다. 이런 가운데 접종을 맡을 의료 종사자들을 올림픽에 내보낸다는 계획까지 있다. 황금 연휴 접종은 완전 중단한다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는가 하면 갑자기 백신 24시간 체제를 주창하는 등 임기응변 대응도 눈에 띈다. 자민당 중진이 말한다. 스가 정권의 지지율은 감염 상황과 맞물려 있어요. 스가 씨는 코로나 대응에 주력하고 있는 것을 어필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이를 위해 화이자사 CEO와 톱세일즈 어필을 외교 일정에 넣고 싶었고 오히려 그쪽을 우선하고 싶었죠. 미국 방문의 바쁜 일정 속에서 워싱턴에서 전화회담을 하는 스가 총리의 모습을 본 국민은 어떤 생각이 들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게 틀림없다. 현지에서 질책을 받은 관료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일본의 백신 확보와 이를 위한 대응은 세계 기준에서 확연히 뒤떨어져 있다. 빨리 백신을 접종하여 가족과의 일상을 되찾고자 하는 국민에게 눈을 돌려주기 바란다. 이에 대한 일본 누리꾼 반응 보실까요? 국민만 인내하라 하고 생활을 제한하고는 입 다물고 바라만 본다.
현장 감각 없이 그냥 병상을 늘리려 하고 올림픽에 의료인을 내놓으라고 한다. 개업의들은 시간이 난다며 주목을 그쪽으로 돌린다. 분명히 말하지만 나는 개업의로서 진료를 쉬고 행정 백신 접종장에 갈 거예요. 관리, 정치가는 먹고 마시기 삼매경 싫어진다. 실패의 책임은 관료에게, 성공한 공적은 자기 자신 것이다. 말 안 듣는 관료는 가차없이 쳐낸다. 매스컴의 논조를 타고 비생산적인 관료 비판만 한다. 요즘 정치인들에게는 그런 이미지가 있다. 관료를 살릴 수 없는 사람은 총리나 장관이나 정치가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일본의 관료 조직이 무너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뒤늦게 이런 상황을 알게 되니 한층 스가 총리가 만든 조직의 경솔함과 질 나쁜 절차 수행을 신뢰할 수 없다는 생각이다. 원인은 무엇인가? 아마도 스가 총리의 인심 장악력이 없다는 것. 그리고 주위 참모의 진정성이 떨어지는 탓일 것이다. 인사권을 내세워 위로 올라간 인물들에게는 그런 추종자들이 모여들긴 마련이다. 인간성의 문제 아닌가? 지금 정치인들이 큰 착각에 빠져 모르고 있는 것은 국제적으로 일본이란 나라가 이렇게까지 가치가 없다는 것, 자원도 없고 기술적 우위성은 있어도 소재 기술이나 부품 정도, 그것 말고는 경쟁력도 시장 가치도 작다. 아직도 고도 성장기 일본의 환영을 쫓아 구조 개혁을 하지 못하니 상대가 되지 않겠지. 옛날 저금으로나 생활하면서 20년 전에 보았던 중국에도 뒤처져 우위성을 상실했다. 자원이 없는 일본은 인재가 무기인데 교육을 게을리한 정치의 태만이 극한 상황이다. 일본의 불행은 정치 인재가 육성되지 못한 점이다. 코로나로 온 세계가 패러다임의 변화에 직면하고 있는데 대담한 사고와 실행력이 있는 정치가가 없다. 관료들을 윽박질러 봐야 지도부의 정치인들이 무능하니까 아무런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 관료들 자체가 이 총리 밑에서는 그렇게밖에 못했을지도 모른다. 뼈 빠지게 일하는 총리라면 관료들도 죽기 살기로 약속을 잡았을지 모른다.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를 위해 기꺼이 일했을 것이다. 정말 불쌍하다고 생각해요. 바이든 씨 앞에서 완전히 흥분해서 햄버거를 한 입도 먹지 못한 것, 화이자 CEO에게는 업신여김을 당하고 일본에서도 할 수 있는 전화회담을 미국에서 한 것이다. 얼마 전 한국 대통령도 똑같았죠. 소품은 소품입니다. 발돋움했다고 해도 어쩔 수 없죠. 다만 거짓말은 안 되겠죠. 계약도 안 된 추가 백신을 화이자에게서 공급받았다고? 이것도 국민들이 다 알죠. 지지율 상승으로 기상회생하려면 올림픽 중단 발표뿐, 맞지 않는 프랜차이즈 가게를 다시 흰옷 입고 타코야끼 가게로 전환하는 겁니다. 세계관, 국가관 공부 다시 하고 시작하시죠. 남은 시간이 짧거나 자리를 뜰 수밖에 없네요. 돌쇠 한마디. 어떤 식으로든 전환점을 만들어 보려 했겠죠. 문제는 일본 내부에서나 통할 방식을 감히 국제 무대에서 어찌 해보려 했다는 거겠죠. 감사합니다. 돌쇠 물러갑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쇠처럼 오직하게, 마님처럼 화끈하게.